최성욱의 접톡 최성욱입니다. 자, 국민은행 2024 하반기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들어갈게요. 자, 일단 공고부터 읽어봅시다. 요번에 유비라는 그 직무가 있죠. 뭐 똑같습니다. 개인금융, 기업금융. 그래서 요 빵빵명이에요. 빵빵명. 그리고 뭐 3년 이상 영업전 근무고요. 지역 인재는 해당 지역 영업전에서만 일을 하죠. 자, 그 IT 쪽이 있고요. IT 플랫폼이 있어요. IT는 뱅킹 서비스랑 오픈 API, 그다음 데이터 쪽, 뭐 이런 것들, 엑자일 운영 및 기획 및 운영, 보안 및 개인정보 쪽이고요. 플랫폼 쪽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쪽이에요. 서비스, 마이데이터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약간 차이가 있죠. 자소서 문항이 약간 문구가 달라요. 똑같은 걸 묻고는 있는데. 아무튼 봅시다. 자소서 한번 들어갈게요. 1번. KB국민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자, 여기 지원 동기 나왔죠. 그 다음에 본인이 지원한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작성해 주세요. 자, 지원 동기네요. 1600바이트니까 800자입니다. 그래서 Y국민은행, Y 직무, 그래서 뭐 비슷하죠. 국민은행의 경쟁 상황, 차별화 포인트, 전략을 분석해서 뭐 금융 상품까지 해가지고 그 내가 지원한 부문에서는 어떤지 보고 나랑 연결시켜가지고 이래서 지원합니다. 제가 이런 쪽을 잘할 수 있어서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내 역량 드러내고 800자 안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지원 동기 영상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저 영상 설명에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2번.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고객 가치, 자, 고객이라는 키워드 있습니다.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프로 금융인의 역량과 자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고 본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자, 논리 구조 봅시다. 금융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해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직무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그쵸? 지금 직무가 지금 개인 금융도 있고 기업 금융도 있고 본인이 좀 타겟팅하는 게 있잖아요. PB도 있고 아니면 뭐 저기 뭐야 IT도 있고 IT 플랫폼 개발도 있죠. 그래서 직무, 그러니까 혹은 고객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영업점이 많이 사라지고 키오스크라든지 ATM 쪽 영업 그게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신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걸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으로서 역량은 여기서 논리 구조 나와야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걸 되게 잘해야 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하나밖에 못해요, 이거. 그쵸? 1600자라. 나는 이걸 갖추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논리 구조죠. 그래서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800자짜리. 그래서 이거는 환경 분석도 해야 되고 역량 도출하는 논리 구조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역량을 내가 어떻게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까지 같이 가져가야 되죠. 예, 감 오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직무문항입니다. 이거는 역량 도출까지 해야 되는. 3번 새로운 부문에 도전했던 경험, 새로운 부문에 도전했던 경험, 그 다음에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죠. 경험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향후 KB국민은행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작성해 주세요. 자, 도전 문항이죠. 도전이란 건 뭡니까? 챌린지 영어로. 안 될 것 같은데 막 해보는 거야.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공이나 실패. 어쨌든 실패에서도 배우는 거니까 성장하고. 그래서 도전 문항이죠. 그래서 배운 점을 상세적으로 서술하고요. KB국민은행에서는 특히나 이런 업무를 할 때 요런 상황이 일어날 텐데 제가 배운 요런 걸 적용해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논리 전개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네. 자, 도전 정신 관련해서 제가 제 강의를 그 방학 때부터 들었으면 템플릿이 있죠. 제 경험 정리 템플릿에 키워드에 있죠. 자, 요거 유비 직무 쪽 4번 문항은 4번 문항이 이제 직무마다 달라서 제가 좀 분리를 시켰어요. 예상 결과가 부정적이고 해결이 어려웠던 과제를 안 될 것 같고 이건 꼬여 있는 거야. 막 이런 과제, 프로블럼 아니면 이제 그 이런 문제 상황을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혁신적인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 이노베이션이잖아요, 영어로. 좀 더 이해가 되죠. 확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극복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는 이건 혁신 문항입니다. 안 될 것 같이 그걸 된가하는 도전이 아니라 이건 혁신 문항.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했던 문항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문항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 문항이죠. 그래서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가지고 경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경험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IT 쪽입니다. IT의 특징이 뭐죠? 이건 네이버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물어봐요. IT 직무는.
그래서 가장 의미 있거나 기억에 남는 IT 프로젝트 또는 교육 경험을 작성해 주시고 해당 경험을 어떻게 직무 수행에 활용할 건지 서술해 주세요. 이건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내래요. 자, 그래서 IT 프로젝트 혹은 교육 경험을 은행 IT 직무와 연결해서 이제 서술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프로젝트에서 나는 역할이 뭐였고 태스크가 뭐였는데 내 역할을 뭘 했고 그걸 통해서 결과물은 어땠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배웠고 그걸 나중에 직무를 수행할 때 이런 걸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요거랑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직무를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저기 되게 많은 영역이 있는데 저 중에 한두 개만 해도 되나요? 네. 핀포인트로 갈수록 더 차별화돼요. 두리뭉실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직무는. 이것도 플랫폼 개발. 말만 다르지 비슷한 문항이에요. 자, IT 관련 프로젝트 및 기타 학습을 진행한 경험을 서술해 주세요. 나아가 이런 경험이 직무 수행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천자입니다. 천자. 그래서 길게 쓸 수 있죠. 지금 경험 서술해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질문 들어왔네요. 하잉님, 이번에 국민은행 기업금융이랑 개인금융 통합해서 뽑던데 이번 항목에 기업금융과 개인금융 하나를 좀 정해서 서술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정해서 서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공기업도 제가 이제 뭐 금감원이라든지 되게 많은 친구들을 합격을 시켰는데 한국은행도 그렇고 되게 부서가 많고 직무가 많아요. 통합해서 그냥 진열로 뽑는데. 근데 자소서 쓸 때는 그 중에 한 부서에서 하는 역할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는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해야 내 직무 역량이 훨씬 더 세게 드러나요. 안 그러면 두리뭉실해집니다. 왜냐면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기업금융에선 밸류에이션이 되게 있어야 되고 기업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기업 가치 평가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했던 경험도 좀 달라지고 역량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핀포인트로 들어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의 역량을 자신은 무엇인지 기술하기 할 때, 뭐 이런 게 필요하다. 특히나 저는 기업금융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저는 기업금융을 잘 하기 위해서 막 하면서 그 역량을 서술해 주는 식으로 좀 하나만 선택해서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배치는 그들의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면접에서도 물어보죠. 기업금융식으로 쓰셨는데 혹시 개인금융 쪽도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아셨죠? 자, 다음에 반드시 팽님 보니까 시중은행들 대부분 대동소이한 느낌에 맞아요. 채용과정 자소서 항목이지만 실제로 기업 분서가 자소서를 작성해 보면서 은행마다 추구하는 가치 또는 채용 관련 인재상이 확실히 다름을 느끼고 있는데 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자소서 항목만으로 판단했을 때 각 은행마다 어떤 차이점들이 키워드로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확실하게 다르기보다는 좀 이렇게 키워드가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직무에 대해서 세게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이 은행은 요런 걸 더 중시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자소서 문항에서 보이는데 여기서 보이는 것들이 사실 일반적인 은행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묻는 문항이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세게 차별화가 되지는 개인적으로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객이라는 키워드들은 모든 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 문항이 되게 강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퉁쳐서 은행권 지원하는 친구가 아니라 왜 그 은행 중에서도 국민은행을 오려고 하는 건지, 왜 은행 중에서 신한은행을 오려고 하는 건지, 왜 은행 중에서 기은행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좀 신경을 써 주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전부 다 협업 문항이 있거든요, 은행이. 이게 은행이 사실 창구에서 혼자 앉아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같이 뭔가를 으쌰으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라는 것들을 계속 키워드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